예, 금미 씨.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통을 앓으셨던 우리 조선시대 왕과 왕비분들도 아주 많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 예전 기록들 승정원 일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아프실 때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허리는 신장, 콩팥이 주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아주 급성 염좌, 갑자기 삔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신장 기운이 약해졌다. 신장에 충분히 있어야 할 정혈이 부족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안 좋은 나쁜 기운, 사기가 들어와서 요통이 발생하게 한다. 아니면은 신장 기운이 아주 약해져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에서는 요통의 종류를 10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뒀어요. 신허, 신장이 허하다.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리적인 물질인 담음에 의해서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은 혈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어느 부위에 고정이 되어서 어혈로 인해서 요통이 생긴다. 또는 음식을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서 식적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긴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삐어서 급성으로 삐어서 오는 좌섬 요통 또는 풍, 한, 습, 습열 등의 바깥에서 오는 사기로 인해서 요통이 생겼다. 또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기요통 생기는 기요통도 10종 요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 왕과 왕비들도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들이 아주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인조의 경우에는 독활기생탕이라는 처방을 받았다고 그래요. 독활기생탕이라는 것은 간과 신장 기운이 허약해서 힘줄이 오그라들고 뼈가 아프며 한쪽 다리와 무릎을 쓰지를 못하고 늘어지며 약하고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처방입니다. 또 효종의 경우에는 허리 사이에 은은한 통증이 있다. 그래서 그때 사물탕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인현왕후는 또 허리가 아파서 도씨보증이기탕이라는 한약을 처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도씨보증이기탕은 스트레스 때문에 좀 그 내상을 입었을 때, 요때와 또한 감기로 인해서 또 요통이 발생했을 때 이때 쓰는 처방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 인현왕후가 받았던 엄청난 그 스트레스들이 다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입니다. 또 현종과 숙종은 인삼패독상과 같은 패독상 계통의 약들을 처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패독상 계통의 약들은 풍요통에 많이 쓰는 건데 풍이라는 사기로 인해서 신장 기운이 상해서 요통이 나타나는데 많이 쓰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 왕과 왕비 분들도 그 침과 뜸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인조와 현종들은 뜸과 경락침을 많이 받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요통에서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침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약침 중에서도 특히 봉약침, 벌독으로 만든 약침들을 허리가 아플 때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많이 응용을 하고 있죠. 또한 한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10종 요통의 그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들이 다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뜸이라던가 부항 이런 치료들도 요통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건강하게 걷는 방법 중에서 기운적 기체조에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용천보법이라는 운동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걷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발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양반들처럼 팔자걸음을 걷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기운이 점점 새어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천보법은 일단은 발을 11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 발바닥에서도 제일 쏙 들어간 부위, 이 부위를 용천혈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용천혈자리로 바닥을 누르듯이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기운이 하단전으로 모이면서 신장 기운이 보충이 되면서 힘들지 않게 걷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요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희 씨, 이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